고체, 재료역학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14번째 시간입니다. 본 차시에는 지난번 차시에 이어서 고체, 재료역학에 대한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나? 차가 하나가 고장이 나니까 연쇄적으로 고장이 나는군. 그래, 어제는 운전하고 가다가 작은 돌멩이가 튀어서 앞유리에 점처럼 흠이 생겼네. 노치가 생겼구만. 그거 빨리 손 쓰지 않으면 크랙으로 번져서 앞유리를 전부 교체해야 된다네. 그런가? 난 그냥 작은 점처럼 흠이 생긴 거길래 그냥 두려고 했더니 빨리 수리하러 가야겠군 그래. 그렇게 하기나. 그게 피로 파괴의 일종이지. 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강의하러 가야겠네. 자네를 예로 들어야겠어.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성과 소성 변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복 응력, 피로 파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프링 법칙과 재료역학을 실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체역학의 기본 원리와 물성치,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체역학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나요? 안전계수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설계를 잘한 기계 부품이라도 반복되는 하중에 의하여 깨지거나 영구 변형되거나 무식으로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계 시 계산에 의해서 구하여진 값을 작게는 몇 %, 크게는 몇 배 정도 늘려서 재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계수는 설계자의 경험, 재료의 신뢰성, 파괴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응력, 변형률을 바탕으로 탄성계수, 탄성한계, 항복 응력, 피로, 파괴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학습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정확 씨는 축과 기어가 필요한 기구를 설계하면서 축에 걸리는 응력을 계산하여 100파스칼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이에 맞는 재료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정확 씨는 정확히 항복 응력이 100파스칼인 재료를 선택하여 기구를 제작 완료했는데 몇 번 시운전 끝에 축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글쎄요, 응력에 대한 계산을 잘못했나요? 응력이 100파스칼이 필요한 경우 항복 응력이 100파스칼인 재료를 선택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축의 응력이 제거되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료의 탄성 한계점이 100파스칼보다 작아야 하며 탄성 복원 응력 범위가 100파스칼보다 큰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가요? 설명하실 때 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히 탄성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야기한 탄성, 항복 응력, 피로 파괴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해 볼까요? 탄성과 소성 변형. 금속의 경우 응력과 변형률은 서로 비례하는데 그 기울기를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즉, 탄성계수가 크면 응력이 변화해도 변형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짧고 굵은 봉의 탄성 계수가 큽니다. 일반적인 상식처럼 탄성력이 좋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길고 가는 봉의 탄성 계수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오히려 얼마나 구부리기 힘든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강성도와 탄성 계수 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L분의 EA가 되는데 강성도는 단면적이 클수록 커지고 길이가 짧을수록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차시에서 배운 응력 마이너스 변형률 곡선의 탄성 구간에서 기울기가 곧 탄성 계수이며 아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표에 대표적인 금속의 탄성 계수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재질로 만든 봉이 있는 경우 탄성 계수는 거의 비슷하며 철계통이 알루미늄이나 구리에 비해서 탄성 계수가 높고 따라서 강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고무줄을 길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고무줄의 두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서 두께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 변화량과 축 방향으로 줄어든 변화량의 비가 부하성 비입니다. 이를 가지고 재료가 어느 특정한 방향에 대하여 더 많이 변화하거나 더 적게 변화하는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성 변형은 앞차시에서 설명했듯이 재료의 변화가 생긴 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변형을 말합니다. 피로는 재료에 반복적인 응력이 작용하여 재료의 파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로가 일어나는 원인은 현재까지도 명확하진 않지만 표면 거칠기, 균열, 응력이 집중되는 경우 환경 등의 원인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피로 파괴는 실험과 경험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숙달된 기술자의 경험이 피로로 인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로 파괴를 일으키는 데는 수번의 반복 응력에서 수백 수천만 번의 반복 응력을 가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들은 한없이 하중을 반복해도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응력값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갖는 대표적인 재료가 철금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력값을 내구 한도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의 사진에서 피로에 의해 파괴된 볼트의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로는 재료에 반복적인 응력이 작용하여 재료의 파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로가 일어나는 원인은 현재까지도 명확하진 않지만 표면 거칠기, 균열, 응력이 집중되는 경우 환경 등의 원인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피로 파괴는 실험과 경험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숙달된 기술자의 경험이 피로로 인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로 파괴를 일으키는 데는 수번의 반복 응력에서 수백 수천만 번의 반복 응력을 가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들은 한없이 하중을 반복해도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응력값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갖는 대표적인 재료가 철금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력값을 내구 한도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의 사진에서 피로에 의해 파괴된 볼트의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료의 표면에 국부적으로 오목하게 파여진 홈을 일컬으며 이러한 노치는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응력이 집중되어 적은 반복 하중으로도 피로 파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기계 재료의 수명을 원하는 만큼 얻으려면 응력 집중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며 키홈이라든가 주유구 그리고 나사 등은 노치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로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크랙은 노치가 발전해서 생긴 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앞유리가 깨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매끄럽던 표면이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작은 노치가 생기게 되고 이 노치에는 응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응력이 집중되면 노치는 점점 커지게 되어 크랙이 되고 결국엔 자동차의 앞유리가 깨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사진을 보시면 크랙이 생긴 재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파괴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마모에 의한 것입니다. 두 면 사이에 생기는 전체 마찰과 마모를 지배하는 힘은 국부적인 분포 상태보단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전체적인 합에 관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윤활유를 사용하거나 재료의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부식이란 주로 금속에서 일어나며 화학적 반응에 의해 손상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금속뿐만 아니라 고분자 재료 등의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식에 의해 금속의 어떤 성분이 녹아나오면 제품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변 환경과 재료 간에 부식이 생길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서 재료에 가해지는 응력을 잘 파악해서 기계를 설계하여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이번 모듈에서는 고체 역학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공학자 및 기술자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기계나 부품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재료의 응력, 변형률 및 강도에 관한 해석은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응력은 재료에 단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나타냅니다. 변형률은 힘을 가했을 때 재료가 변화된 양과 원래의 양의 비율입니다. 탄성 복원은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소성 변형은 힘을 가했을 때 형태가 변화하여 힘을 제거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파괴는 반복적으로 하중을 가하여 재료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재료의 내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고체 역학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력학에 대하여 3시간에 걸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입력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학습자 의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